2025년 12월입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잔료는요, 바로 셀트리온 제약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요즘 셀트리온 제약, 뭐랄까, 시장의 주목을 정말 한몸에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룹 합병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면 이게 또 잠시 멈춰선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신호가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보고서의 단서들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셀트리온 제약이 거대한 셀트리온 그룹의 단순한 판매 대행사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룹의 미래를 이끌, 뭐랄까, 핵심 성장 엔진으로 진화할 것인지, 그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특히 이 보고서가 강조하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거든요. 아, 네. 바로 생산 내재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하고 또 하나는 바이오 시밀러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아마 청취자님께서도 회사의 변화 방향을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실적입니다. 그렇죠. 숫자가 워낙 압도적이라서요. 2025년 3분기 매출 1,382억 원, 영업이익 161억 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저는 더 인상적인 숫자가 있더라고요.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벌써 작년 한 해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섰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대급 실적이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사실 그 숫자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훨씬 중요한 시그널이 숨어 있죠. 맞습니다. 제가 본 것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8.0%나 늘었더라고요. 보통 매출이 늘어난 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게 상식적인데 이익이 2배 넘게 더 빨리 늘어난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보고서는 이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된 신호로 해석합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요? 네, 제약업이라는 게 사실 초기에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뭐 공장 설비라든가 연구개발비 같은. 맞습니다. 그런 고정비 부담이 아주 큰 산업인데 매출이 어느 시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요, 추가로 버는 돈이 거의 다 이익으로 남는 거예요. 아, 시소처럼요. 한 번 기울면 반대쪽이 확 올라가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그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에 막 진입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라니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근데 이런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한 번 시작되면 계속 보장되는 건가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영원하지 않죠. 그렇죠. 네, 매출이 계속 성장해야만 유지되는 효과입니다. 만약 매출 성장이 꺾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또 대규모 설비 투자 같은 고정비가 확 늘어나면 이 효과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의 성장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지가 이 회사를 평가하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그게 관건이군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고 이익이 폭발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인데 왜 보고서는 모 회사인 셀트리온과의 합병 보기를 이 회사의 핵심 갈등 구조로 꼽고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이 기업을 둘러싼 가장 큰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요? 네. 원래 서정진 회장의 큰 그림은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3사를 전부 합쳐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는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1단계로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 합병은 마쳤는데 이 마지막 퍼즐인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딱 멈춰선 거죠. 아니 실적 좋은 회사를 합병하겠다는데 주주들이 반대했다고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핵심 원인은 밸류에이션 격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값의 차이였습니다. 몸값이요? 네, 합병을 논의하던 시점에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한때 200배를 넘나들 정도로 아주 높았거든요. 200배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회사 주식 한 주의 가치보다 저쪽 회사 주식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데 이걸 합치면 우리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선 우리 주식 한 주랑 저 비싼 주식 한 주를 같은 기준으로 교환해 주긴 좀 억울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겠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 보류가 이게 참 역설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에게는 아주 명확한 과제를 던져준 셈이 됐어요. 어떤 과제죠? 너희의 그 높은 몸값이 거품이 아니라는 걸 실적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시장의 요구죠. 그리고 2025년에 이 기록적인 실적은 그 과제에 대한 셀트리온 제약의 첫 번째 답변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답변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죠. 이 놀라운 실적,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보고서는 사업 부문을 크게 두 개로 나누던데요.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인 케미컬 사업하고 폭발적인 성장 엔진인 바이오 시밀러 사업. 네. 먼저 케미컬 사업부터 보면 간장질환 치료제 고덱스가 대표 품목인데 이 제품이 한때 퇴출 위기까지 갔었죠. 네, 맞습니다. 연 매출이 700억 원이 넘는 정말 초대형 블록버스터 제품이어서 당시 회사가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죠.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될 뻔했는데 결국 약가를 기존 356원에서 312원으로 12.4% 자진해서 낮추는 조건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약가를 12.4%나 깎았다? 이거 단순 계산해도 연간 90억 가까운 매출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좋게 볼 수가 있죠? 단기적인 매출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악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여기서 회사의 대응 전략, 이른바 P에서 Q로의 전환을 주목합니다. P에서 Q로의 전환이요? 네, 가격, 즉 프라이스 하락의 충격을 처방량, 퀀티티, 확대로 만회하겠다는 전략이죠. 아, 약값이 싸졌으니 환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걸 기회로 마케팅을 더 강화해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가격을 내리는 대신 더 많이 팔아서 메꾼다. 일종의 박리담의 전략으로 전환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중요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딜라트렌 같은 다른 만성질환 치료제 라인업을 강화해서 이 고덱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안정적인 케미컬 사업이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면 또 다른 엔진인 바이오 시뮬러 사업은 어떻습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이쪽 성장세가 정말 무섭던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3분기 바이오시밀러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8.2% 성장했습니다. 48.2%요? 네,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깝죠. 케미컬 사업이 굳건히 버텨주는 동안 바이오시밀러가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그림이 아주 명확해진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의 비결은 뭔가요? 주력 제품인 램시마 SC의 파괴력 덕분입니다. 램시마 SC. 기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는 환자가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정맥주사 IV를 맞아야 했거든요. 네, 번거롭죠. 그렇죠. 그런데 램시마 SC는 환자가 집에서 편하게 직접 주사할 수 있는 피하 주사 SC 방식입니다. 치료 효과는 같으면서 편의성을 극대화해서 시장의 판도를 바꾼 거죠. 환자 입장에선 병원에 묶여있던 시간과 비용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니까 이건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죠. 이 제품 하나만으로 매출이 27.4%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신제품의 안착 속도예요. 아, 그래요? 건선 치료제 스테키마나 골다공증 치료제 아이덴젤트 같은 신제품들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3분기에만 77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그렇게 빨리 자리를 잡는 게 가능한가요? 보통은 시장에 알리고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또 그렇죠.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이미 수십 년간 다져온 아주 강력한 대학병원, 종합병원 영업망이 있습니다. 기존 제품을 팔던 영업사원들이 신제품을 함께 소개하는 이른바 번들링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 그러니까 기존에 깔아둔 판이 있으니까 신제품이 나와도 바로바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게 이 회사의 저력인 겁니다. 자, 보고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셀트리온 제약의 또 다른 잠재력을 조명합니다. 국내 판매를 넘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숨겨진 무기, 바로 CDMO, 위탁개발 생산 사업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시야를 해외로 돌리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미국의 법안 하나가 어떻게 한국에 있는 이 회사의 기회가 된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야를 국내에서 글로벌로 완전히 넓혀야 합니다. 바로 미국의 생물보안법 때문입니다. 아, 그 생물보안법 들어본 것 같아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 견제하는 법안 맞죠? 맞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기관이 우시앱텍 같은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럼 글로벌 제약사들 입장에선 갑자기 난리가 났겠네요. 생산 맡기던 곳을 바꿔야 하니까. 그렇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넌 차이나 공급망을 빨리 찾아야 하는 겁니다. 중국의 리스크가 다른 나라 기업에게는 기회가 되는 반사이익이군요. 그런데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닐 텐데 왜 보고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주목하는 거죠? 신뢰도 높은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도요? 청주 공장은 이미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의 CGMP, 그러니까 선진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사를 결함 없음, 즉 무결점으로 통과한 이력이 있습니다. 무결점 통과. 이건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생산기지라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습니다. 검증된 품질을 갖춘 넌 차이나 공급망의 핵심 대안으로 떠오를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런 분석이죠. 구체적으로 청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보고서는 두 가지를 핵심 사례로 드는데요. 첫째는 HIV 치료제 CTG7입니다. 이 제품은 주로 아프리카 같은 국제 조달 시장을 목표로 하는데 청주 공장이 이 제품의 전용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는 전진기지인 셈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바로 PFS, 즉 사전 충전형 주사기 생산 라인입니다. PFS 라인. 네, 아까 말씀드린 램시마 SC나 또 다른 블록버스터인 유플레이마 같은 제품들이 바로 이 PFS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이건 셀트리온 본사가 램시마 SC 같은 주력 제품을 해외에서 많이 팔만 팔수록 그 제품을 PFS 형태로 포장하고 완성하는 셀트리온 제약의 공장 가동률과 위탁 생산 매출도 함께 늘어난다는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거의 운명공동체 수준인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더 이상 셀트리온이 개발한 약을 국내에서 받아다 파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룹 전체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최종 완제품 생산이라는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본사의 수출 실적이 제약의 실적으로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투자 관점에서 최종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22만 원에서 24만 원 사이로 제시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PER,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PER이 40에서 50배 수준이라는 건 좀 걸리네요. 그렇죠. 다른 전통 제약사들은 한 20에서 30배 수준인데 이 정도면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PL 수치만 놓고 보면 비싼 게 사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보고서는 이 프리미엄의 정당성을 다른 곳이 아닌 성장률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장률이요? 네,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연간 5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성장률. 이건 전통 제약사들이 보여주기 힘든 압도적인 수치거든요. 시장은 바로 이 폭발적인 성장성에 값을 매기고 있는 것이고 보고서는 이를 고성장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해석하는 겁니다. 미래의 성장 가치를 현재 가격에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런 의미군요. 보고서가 그리는 미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2026년에는 매출 5천억, 영업이익 1천억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합니다. 와, 지금 주력인 자가 면역 질환 외에 안과, 알레르기, 비만 같은 새로운 치료 영역으로 제품군이 계속 확장되고 또 앞서 말한 생물보안법 수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이런 장밋빛 전망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보고서가 짚어주는 가장 큰 리스크들은 뭔가요? 네,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약가 인하 압력입니다. 약가 인하. 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기조는 이건 변치 않는 리스크죠. 고덱스 외에 다른 대형 품목들도 언제든 약가 인하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역시 합병 문제겠군요. 맞습니다. 합병 무산 리스크입니다. 만약 합병이 완전히 무산된다고 공식화되면 그동안 합병 기대감으로 유입됐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단기적인 주가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경쟁 심화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강력한 경쟁사가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계속 공략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에 대비해서 가격을 내리면서 방어에 나설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셀트리온 제약 투자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 기업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과거에는 그룹에 좀 의존하는 것처럼 보였던 회사가 이제는 실적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독립적인 성장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 진화의 과정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요약해보면 생산 내재화를 통한 이익 체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신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그리고 글로벌 CDM으로의 확장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셀트리온 제약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명쾌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합병 보류를 단기적 리스크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주가 변동성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관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합병이 처음 계획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과연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처럼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아, 그건 정말 생각지 못한 관점이네요. 위기가 오히려 약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쩌면 주주들의 반대로 인한 합병 실패라는 시련이 이 회사의 안일함을 깨고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계획된 성공보다 예상치 못한 실패가 더 큰 도약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이 회사의 미래를 볼 때 이 실패의 역설을 함께 고려해 보시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